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푸조의 아이코닉 모델 208의 순수 전기차 버전 E208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푸조 E208 같은 경우는 푸조 해치백 모델이죠. 208의 순수 전기차 버전인데요. 푸조 208 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지난해 베스트 셀링카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와 유럽에서 굉장히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 공개됐고요. 그때 공개 당시 내연기관 모델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보시는 순수 전기차 버전도 함께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 순수 전기차 버전 E208이 판매를 시작했고요. 아마도 올해 좀 본격적인 국내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PSA 그룹의 eCMP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해당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 앞서 시승한 DS의 순수 전기차 버전이 DS3 크로스백 이텐스가 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이 208과 함께 파워트레인이나 일부분 컨셉이 좀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의 차체 사이즈는 이제 전장 전폭 전고가 4055, 1745, 1435mm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540mm입니다. 공차 중량은 1510kg이고요. 국내에는 알리르 그리고 GT라인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각각 가격이 4,140만원, 4,6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것을 추가할 경우 이제 3천만원 초반대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수입 퍼블릭 수입차 브랜드에서 내놓은 순수 전기차가 그다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요런 좀 약간 소형화된 모델이지만 시내 주행 위주로 타다 보면 좀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당 모델의 이제 외관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요, 차체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전장이 90mm 그리고 전폭이 5mm 늘어났고요. 전고 같은 경우는 25mm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차체 구성을 띠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푸조라는 브랜드가 사자를 엠블럼으로 갖고 있는 만큼 헤드램프가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된 부분을 이 차 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푸조 엠블럼이 바뀌었죠.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이제 엠블럼은 사자의 얼굴이 이게 좀 더 측면으로 평면적인 느낌의 로고로 바뀌었어요. 여하튼 요 이제 E208 같은 경우는 전면부 헤드램프가 이제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주간 주행 등이 확실히 좀 날카로운 송곳니를 닮았죠. 그리고 순수 전기차 버전이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는 다르게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이 외장 색상과 동일한 이런 패턴을 안쪽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타이어인데요. 205 45R 17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경쟁 모델로는 이제 뭐 르노의 조에나
쉐보레의 볼트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들과 비교해서는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좀 더 연료 효율성보다는 약간 주행 성능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 디자인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전기차 버전이다 보니까 C필러에 요 E자 로고가 새겨져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연기관 차와는 좀 다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검정 유광 패널에 사자의 발톱을 형상한 3D 풀 LED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쪽 패널이랑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죠. 검정 유광 패널을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이제 사자가 발톱으로 긁은 듯한 그런 느낌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사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확실히 지난 완전 변경을 거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을 띄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기차 버전이나 내연기관차 버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이런 리플렉터나 이쪽 뒤에 머플러 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차의 디자인 차별화를 띠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엠블럼도 알파벳 E와 숫자 208이 합쳐진 모형을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 뒤쪽에 라인, 요 사자 엠블럼도 색깔을 집어넣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연기관 차와는 구별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에서 선호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죠. 굉장히 시내 위주의 주행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것 같은 해치백 디자인의 전형적인 그런 소형차 느낌의 크기를 띠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성에서 곳곳에서 확실히 이전 대비 이 전기차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독특한 이미지를 띠고 있어요. 국내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208 말고도 함께 이제 약간의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2008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그 모델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구성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이 이제 3D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 제네바 모터쇼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요 3D 계기판이 적용된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시승 중에도 요 계기판이 느낌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시인성도 좋고 그래픽도 좀 다양한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가 좀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의 스티어링 휠을 갖추고 있고요. 요게 좀 이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과 함께 굉장히 좀 이 조향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푸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저 센터 콘솔에 위치한 버튼들이 약간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이제 USB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컴팩트한 크기의 차체지만 곳곳에 좀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실내에서 찾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소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엔트리급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플라스틱 종류가 좀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트 구성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모델의 경쟁차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트의 조절은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어 노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PSA 그룹에서 많이 나왔던 푸조나 뭐 그런 차종에서 두루 사용되는 기어 노브 디자인들 띄고 있고,
전체적인 그 곳곳의 구성 자체는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 푸조 전기차를 개발하시는 분들의 컨셉이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질감이 좀 덜한 그런 컨셉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주행에서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사실 이 주행 스타일에서 약간의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 요 E208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좀 되게 정숙한 내연기관차를 운전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썬루프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2열 좌석에 앉아보면 사실 진짜 컴팩트한 모델이라 그런지 무릎 공간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이 안쪽에 좀 시트를 듬뿍 파놔서 그나마 좀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주먹 하나가 지금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좁은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센터 터널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5인승 모델이지만 가운데 타시는 분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열에도 역시 뭐 가죽 느낌의 소재와 패브릭 느낌의 소재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시스템이고, 뒤쪽 창문도 좀 굉장히 좀 작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살짝 2열에서는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뭐 경쟁 모델들을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르노의 조회 같은 것들을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PSA 그룹의 이 CMP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50kW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136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26.5kgm을 발휘합니다. 푸조 측에서 밝히는 바로는 이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30분 만에 이제 80%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WLTP 기준 340km,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이제 244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 푸조의 E208과 또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이죠. E2008 이 두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도 일반적으로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한 경쟁 모델 대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주행 모드는 센터 콘솔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서 고를 수 있고요. 절전, 표준, 스포츠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예, 일단 절전으로,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절전 모드로 주행을 하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운전대에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요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무게감도 굉장히 여느 전기차 모델들과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의 믿음직한 무게감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는 뭐 실내 구성에서 곳곳에 약간 요 형광색 느낌의 스티치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약간 좀 젊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라고 생각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3D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의 계기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앞쪽에 위치한 센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터치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변속기 노브를 이용해서 PRND 구성의 변속기
디자인을 띄고 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당기면 B 모드가 작동합니다. B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 제동 시스템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나 이제 감속으로 인한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로 전달하게 되겠죠.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주행 실감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뭐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과 출력 토크 뭐 그런 것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뭐 순간 가속력이 엄청나게 빠르다 뭐 그런 느낌, 뭐 추월 가속력이 더 굉장히 높다 뭐 그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이 시내 주행 위주로 달리다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차체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토크감과, 그리고 요 운전대에서 느껴지는 조향감이 굉장히 좀 요 차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기차 모델이지만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탑재되었어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앞차와 추돌이 추돌이 앞차와 추돌 너무 간격이 가까우면 그거를 이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대 뒤편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대 림의 이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요 뒤쪽에 약간 스틱 형태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좌우측 차선을 넘어갈 경우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에이다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이나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운전을 하는데 좀 굉장히 편안한 콘셉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지금 시내 위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잘 줄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꽤 흥미롭습니다. 지금 아직도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240km 라고 나오네요. 처음 제가 이 차를 탑승하고 시내 주행을 위주로 좀 한 2-3시간 정도 달렸는데, 그때도 250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좀 주행 가는 거리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를 에코에서 표준, 그리고 스포츠, 똑같은 페달량에서도 에코와 표준, 스포츠의 이 가속력이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 구성이 아무래도 외관 디자인의 요 스포티한 느낌도 그렇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와 완전 상반되는 주행 느낌을 전달하네요. 이 운전대 무게감이 조금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속 페달에 따른 이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인 게 이 스포츠 모드에서 푸조 2208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이제 막 장시간 동안 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는 진짜 거의 빈번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내 주행 위주로 달리다 보면 에코 모드가 가장 적절하긴 한데,
전체적인 컨셉 구성상은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재밌는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쟁 모델 중에서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뭐 해치백이나 세단들, 소형차 위주로 잘 판매가 되기 때문에 푸조도 그렇고 DS도 그렇고 그리고 뭐 르노나 폭스바겐도 그렇고 유럽에서 주로 판매되는 브랜드들이 요 정도 사이즈와 얼비슷한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는 모델들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이랑 뭐 상품성 구성 면에서 볼 때는 이 푸조 2208이 굉장히 좀 가성비가 높은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좀 차가 달라. 초반 토크감이 이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초반 토크감이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느껴지네요. 에코 모드로 운전할 때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소형차, 일반 내연기관 소형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전기차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주행 성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이 전체적으로 실내나 이제 주행 성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구성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운전대 뒤편으로 패들 시프트 형태로 제작된 B모드, 뭐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쟁 차종에서는 가끔씩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요 손을 내려서 기어 노브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B모드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는데 요게 주행하는 데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수동 변속기를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뭐 그런 컨셉이었다면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운전대 조향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 B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주행 패턴으로 주행을 하거나 이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한쪽 손이 기어 노브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이 버튼을 좀 이 이 운전대 쪽으로 안쪽에 마련해 주는 였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밖에 뭐 계기판 구성이나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계기판이 위아래로 폭이 되게 크고 그렇진 않지만 전체적인 이 디자인 구성이 굉장히 한눈에 쏙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만큼 그런 구성을 띠고 있고요. 센터 콘솔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조금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런 거 뭐 몇 가지 이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경쟁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요 사이즈, 요 비슷한 체급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는 좀 그나마 좀 푸조 2208이 가장 좀 만족스러운 구성을 띠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보조금을 더하면 이제 3천만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구성이라면 뭐 경쟁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의 순수 전기차 E20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